자, 이번에는 걸록 월겹격에 재성과 정관이 없고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그 태과함을 설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걸록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있고 걸록이 있으면 어떻게 힘이 엄청 세겠죠. 강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밖으로 뿜을 데가 없어요. 자, 만약에 재성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재물을 극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관이 있으면 관의 극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되죠. 내가 어떤 저항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견뎌내려면. 어쨌든 재성과 관성이 오는 것보다 힘을 내가 쓰거나 또는 내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경우예요. 에너지를 소진한다, 소진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진한다. 즉,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신강할 때는 누르려 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 설계시키는 게 좋다. 그렇죠? 이거를 설계시키면, 그러니까 풍선이 곧 터질 것 같다. 그럼 뭐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바람을 빼는 거죠. 그게 뭐다? 설기죠. 설계시키는 건 뭐죠? 식신과 뭐죠? 상관이죠. 이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내가 있고 걸록이 있을 때 힘이 넘치는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을 이용해서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는 풍선이 가득 부풀어 올라와서 어떻게 돼? 내가 빵 터져버리는 것처럼 출구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넘치는 힘은 이렇게 재성 관성이 있으면은 명분이 씨 돈을 벌거나 또는 이 관에 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주에 재관이 없다 그러면은 식신상관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내 기운을 뿜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식생재, 재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록거직격. 자, 걸록 월겹격이란 말이죠. 걸록 월겹직격. 그 격에서 무재관, 재성과 관성이 없는데 상관과 식산을 쓰는 경우 설기태과. 그 설기는 굉장히 이 기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설기자가 이 기자 같은데 설기태과. 설기가 굉장히 심하다. 그 말이죠. 심하다. 여기수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빼어나다. 여기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설기를 많이 시켜도 어떻게 돼요? 이게 순화되잖아요. 너무 힘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힘을 빼내놓으니까 이게 넘치는 힘이 순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수기, 빼어난 기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다만 춘목, 추금. 춘목이면은 목이면 뭐죠? 간목의 인월이고, 그쵸? 그 다음에 추금이면 경금이 신월이겠죠. 지금 걸록격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용지즉귀 이럴 때 이것을 쓰게 되면 귀하게 된다. 대개 목이 봉화 즉명. 자, 여기서 힘이 넘치잖아요. 이게 목에 힘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럴 때 이걸 뭐다? 화로 빼버리는 거죠. 기운을. 그러면 목생화로 흘러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개 목이 화를 만나면 즉명. 그러면 밝아지고 금생. 자, 금생수로 해야 되겠죠. 수. 자, 금생수 즉영. 영험하다, 신령스럽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식신상관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가령 장자원명이 그렇고 밑에서 볼게요. 목과 통명사주고 또 이 사주에서는 금수상함 이게 함자가 뭐죠? 젖을함자입니다. 젖을함자, 적신다. 함자입니다. 그렇다. 자, 명조를 한번 볼게요. 자, 명조를 보면 간목이 인월에 있어요. 수생목. 이게 전부 뭐예요? 전부 이걸 좀 생해주고 있죠. 여기에도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 두 개 빼놓고는 전부 뭐예요? 목의 기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넘치는 목의 기운을 목생화, 목생화로 빼내야 되잖아. 그래서 목과 통명사주다 이야기죠. 강한 목, 목이 너무 힘이 지나치기 때문에 이걸 뭐다? 화로 설계시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신자진수도 수국이네. 이건 또 수국이죠. 금 강하죠. 수가 있고 수생목. 이렇게 됐을 때 금이 너무 강하죠. 신금에 경금에 옆에 비견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수 상함, 이럴 때는 이 금생수로 이렇게 설계시켜야 된다고 하죠. 설계시키고 수생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 재물이 커지겠죠. 내가 너무 힘이 세지면 이걸 뭐다? 식으로 기운을 빼고 이걸 뭘로? 재성으로 생해주는 관계로 가면 좋죠. 그럼 내 재물이 커지니까 이런 사주다. 결국은 꼭 여기서 뭐 걸록격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거는 그냥 이런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야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걸록 월격격의 정관과 칠살이 다투어 투출한 경우 뭐예요? 그러면 관살 혼잡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관과 칠살이 혼잡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제일 꺼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을 가장 꺼린다. 이 걸록 월격격을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관살을 순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서 합관유살 또는 살을 합을 하고 관을 남겨놓거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합관유살 또는 합살유관 둘 중에 하나만 남겨놓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이야기를 보면 갱, 다시, 또한, 유록겁. 자, 걸록 육격격에서 관살이 경쟁, 관살이 경출, 경쟁적으로 투출하니 필취, 청, 반드시 청함을 취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관살 혼잡을 없애야 되는 거죠. 바야흐로 그 말이죠. 바야흐로 이 관살 혼잡을 막고 하나만 취해서 필취청 반드시 청한 것을 취함으로써 방위 바야흐로 뭐가 된다? 귀격이 된다. 그래서 관살 혼잡에서 하나를 취해 없애버리고 청하게 해야만 비로소 뭐가 된다?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가령 일평장명 한 명의 평장명 사주 그렇다. 이 명조 그렇고요. 밑에서 볼게요. 합살유관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요 사주에서는 제살유관이네요. 제살유관. 자, 하나는 합살이고 하나는 제살. 그래서 남겨놓은 것보다 유관이다 그 말이죠. 자, 관살 혼잡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 앞에서 뭐 했던 이야기니까 큰 내용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간목 입장에서 이놀이기 때문에 그 걸록격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칠살이에요. 그쵸? 이거는 겁재고 자, 이거는 정관이에요. 관 이 살과 관이 섞여 있죠. 경금과 신금이. 그럴 때 이 을경합으로 해서 이 칠살을 없애버리고 신금 하나만 남겨놨죠. 그래서 좋게 됐다는 거고. 요거는 뭐 걸록 월격이 아니도 앞에서 수없이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자, 병화가 어떻게 해요? 병신합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관을 합을 하고 칠살을 남겨놨다. 또는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하고 정관을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칠살을 극제하고 이거를 극제하고 정관을 보존한 것이다. 이제 이거는 극제로 받고 여기는 합고했죠. 합관유살, 이거는 극제유살인데 이거는 정관을 합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화가 신금하고 병신합수로 하고 경금 칠살 하나를 남겨놨다라고 해도 된다. 밑에 나오네요. 정관 신금과 식신병화가 합거하여 칠살만 남아 청명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이 칠살 경금을 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병화가 정관과 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다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차를 보면 자, 걸럭 월격격에 두 개의 정관이 다투었다. 두 개면 뭐요? 두 개 정관이면 관사를 혼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방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무방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없애도 되는데 굳이 뭐 두 개의 정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이 될까요? 자, 당, 혹. 자, 당, 혹 보면은 만일 혹시 양관이 경출, 이제 관살이 아니고 두 개의 정관이 투출할 경우에는 역 또한 수제복 반드시 극제해야 한다 그 말이죠. 소위 쟁정관, 소위 정관을 다투는 경우, 정관이 다투는 경우죠. 정관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은 불가무상냐라. 서로 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불가 몸할 수 없다. 무 없다. 없는 것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이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그러면 뭐예요? 정관이 상냐라. 정관이 서로 다툰다 그 말이죠.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정관이 있을 때 하나를 두 개가 서로 같은 정관을 보더라도 두 개가 있으면 다툴 수 있고 서로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를 없앤다든지 극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타를 보면 자, 타를 보면 걸럭 월격격의 관성과 상관이 투출한 경우 그러면 뭐죠? 상관이 자 내가 있고 걸럭이 있는데 여기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고 여기에 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관을 극합을이죠. 다치게 하죠. 그럴 경우는 내 걸럭에서 힘을 빼죠. 아생식이니까 상관이 빼고 관을 더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에 무릇 관을 쓰고 고관, 무보, 관이 외롭게 도움이 없어요. 양쪽에. 한쪽에 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격국이 격국이 다소 작다, 외롭다 그 말이죠. 작아서 귀하기 어렵다. 나눠주기, 그 귀함을 취하기에 어렵다 그 말이죠. 만약에 투상식, 만약에 상관이라든가 식신이 투출되어서 그러면 편위 합격, 그러면 뭐다? 식극관으로 관을 깨버리니까 합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역 또한 유관상 병투, 즉 관과 상관이 나란히 투출되어 있음에도 귀하게 되는 것은 하야. 어떠한 이유인가? 어째서 그런가? 그 말이죠. 가령 이러한 명조는 왕총명명인데 자, 명조가 밑에 있으니까 그냥 밑에서 여기 써볼게요. 자, 기유, 의례, 임술, 경자. 자, 임수 입장에서는 관이 뭐죠? 기토죠. 이게 관. 그 다음에 의례가 을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상관이죠. 상관이 목국토로 극을 해버리잖아요. 목국토로. 그런데 이 경금이 와서 을경을 싹 합을 해버리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 관만 남죠. 그래서 좋게 됐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임수가 해월이기 때문에 비견이죠. 그래서 걸럭격인데 자, 여기에 기토가 관이고요. 을목은 다르니까 상이죠. 상관이죠. 그래서 목극토로 이렇게 관을 극을 해요. 을목이. 그럴 때 어떻게 돼? 경금이 을경합을 해서 을목을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기토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록월격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자, 내가 있고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재성은 서로 강대 강. 내가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사주가 좋죠. 그런데 여기에 비견겁제가 오면은 뭐예요? 똑같이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재물이 작아지죠. 그래서 안 좋다고 했어요. 다만 내가 약한데 재물이 강하다. 그러면 형제가 와서 도와주면 좋다고 그랬죠. 또 여기에 만약에 재물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된다? 형제가 오면은 재물을 키워주면 되겠죠. 이때 뭐 사이에 온다?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오면 이렇게 재물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랬죠. 생관계로. 여기 비견겁제에 해당되는 게 뭐죠? 겁제에 해당되는 게 양인이고 그 다음에 비견에 해당되는 게 걸록이죠. 이런 관계에서 이런 재물 관계를 논하면 되겠죠. 용재, 걸록월격격에서 용재, 재성을 쓰는데 이 불투 상식, 상관과 식신이 투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편, 나눠, 발단 이게 발전하는 단서가 적다. 왜냐하면 뭐죠? 식신 상관이 없으면 재물을 이 겁재, 비견이라든가 양인, 걸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내 재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나한테. 그런데 식신 상관이 오면 오히려 내 재물을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내 재물을 키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전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간두, 투, 일이 하나가 투출되고 이 불잡 섞여 있지 않으면 그리고 지지에 근이 많다. 지지에 뿌리가 많으면 역, 가, 취부. 그러면 역시 부를 취할 수가 있다. 단 불기 귀하지 않을 뿐이다. 즉 재물을 취하기만 하고 귀하지는 않다. 왜? 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 흘러주면은 식상이 와주면 뭐예요? 식생제로 재물을 키워주기 때문에 뭐가 돼요? 부기는 될 수 있어요.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은 부귀, 귀하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식신상관이면 뭘 극해버려요? 식극관, 관을 극을 하잖아요. 식신상관이 오면 관을 다치게 하거나 관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는 되지 않지만 부자는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걸록 월격격에 정관이나 칠사를 쓰는데 제복하는 운으로 행하는 경우. 자, 나를 극하는 게 살이에요. 이 살을 뭐다? 제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걸록격이니까 걸록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견디는데 뭐 견딜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실사를 제복해주면 좋겠죠. 그런 관계로 볼게요. 자, 걸록 월격격에서 관살이 같이 있나요? 정관 실살이 같이 오군요. 그러면 관도 여기 있겠죠. 혼잡돼 있죠. 관살이 혼잡되어 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무제복. 그러면은 이 겁재가 걸록이 있다 하더라도 관살이 혼잡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무겁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겠죠. 왜? 극을 당하는 관계니까. 나나 걸록이나 다 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운행제복. 운이 뭐다? 제복해주는 운으로 향하면 역가 발제. 역시 그러면 뭐다? 재물의 발전이 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제복해주는 건 뭐죠? 관이나 이 칠사를 극하는 건 뭐죠? 제복해주는 거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이기 때문에 이 식신 상관이 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운이라는 거죠. 그럼 식신 상관 운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결국 식신 상관은 뭐다? 내가 아생식, 식생재 이렇게 재성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단 불과 관살 태종 만약에 관살이 매우 강하면 관살이 굉장히 태종 무거우면 무엇에 이른다 그 말이죠. 령 시킨다. 신체는 뭐죠? 사주 주인공이죠. 위야라. 신체가 즉 사주 일주가 뭐다?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이 관살이 너무 태중하게 되면 이거를 극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로 나오는 게 요절이죠. 요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몸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단 불가하다. 단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가하다. 할 수가 없다.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재물이 신체가 다칠 수 있다. 불가 관살 태중. 관살이 굉장히 무거우면 다만 불가능하다. 관살이 불가능하면 그 몸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의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위태로울 수 있다. 몸을 지키는 게 몸을 위태롭게 이르게 함에 불가할 수 있다. 불가란 말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사주 일주가 다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